자, 이제 이 유권 대리로 갑니다. 자, 109페이지. 자, 수권행위 중에서 갑이열한테 수권을 했으면 우리 유권 대리라고 했죠. 그 수권행위가 있는, 즉 유권 대리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줬으면 제일 먼저 대리권의 범위,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대리권의 범위를 따진다고 했죠. 그 대리권의 범위 공부하면 최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의 제한 중에 첫 번째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럼 남을 대신하는 자는 자기계약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쌍방대리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이게 124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 갑이열한테 토지를 좀 대신 팔고라고 보냈는데 을이 나중에 토지를 대신 팔았단 말이에요. 토지를 대신 팔고 나서 계약서를 나중에 보니까 그 계약서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매도인 안에 갑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고 매수인 안에 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석해 볼까요?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나온 을이 자기가 샀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하고 계약한 거죠. 자, 이 토지가 7억에서 10억을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 을이 그걸 남한테 팔았으면 7억 주고 팔 수도 있고 10억 주고 팔 수도 있죠. 근데 지가 샀죠. 자, 계약서에 7억 적었을까요? 10억 적었을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럼 갑을 위해서 움직였다, 스스로를 위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자기 계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약서 한 장을 더 주니까 매도인 안에는 갑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병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나온 자와 병을 대신해서 물건 사러 놓은 자가 같죠. 그럼 이건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혼자서 대리했죠. 쌍방 대리란 말이에요. 자, 갑은 이 추운 날 물건 팔러 다닌다고 고생한다고 커피도 타주고 손도 꽉 잡아주고, 병은 추워 죽겠는데 빨리 안 간다고 참에서 보내면 여러분 누구 편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갑의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자는 갑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물건 사러 다니는 자는 병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누군가가 손해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하느님처럼 손해볼 자와 이익볼 자를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 맞나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자기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쌍방대리를 하든지 말든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사라진다면 그럼 자기계약도 허용, 쌍방대리도 허용, 같은 이야기 됩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금지하는 거라면 이럴 일이 사라진다면 허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건 본인한테 해롭나 해롭지 않나,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친 거야 안 해친 거야 하나하나 따져가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해도 돼. 등기 신청 대리 쌍방대리도 돼. 그런데 채무의 이행이라도 대물 변제는 안 되더라고요. 가장 기본 세 개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뭔 소리인지 보러 가보자. 자, 갑이 을한테 1억이든 통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1억이던 통장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을이 사실 이거 맡기도 전에 갑한테 5천만 원 과거에 빌려준 게 있어요. 돈 받을 날짜도 됐고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연이자는 50% 받기로 약정했단 말이에요. 1년에. 돈 받을 날짜 됐죠. 그런데 갑이 돈 관리하라고 맡겼죠. 그럼 혼자서 계약서를 쓰기를 채무자란에다가 갑 대리인 을이라고 적고 채권자란에다가 을이라고 적으면 갑을 대신해서 돈 갚으러 놓은 을이 스스로 돈 찾아갔다고 돼 있나요? 자기 계약이다 아니다. 자기 계약한 거죠. 자, 을은 갑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1억을 맡겼는데 5천만 원 빼갔죠. 그럼 얼마 남았나요? 이렇게 안 하면 돈 받을 날짜가 됐으면 돈 받을 날짜에 못 갚으면 연체도 아니다. 연체죠. 이렇게 안 하면 어쨌든 갑은 결국은 연체이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럼 1년 지나면 50% 붙어서 을은 7,500 받을 수 있죠. 2년 지나면 1억 다 가져갈 수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을이면 돈 빼고 싶나요? 안 빼고 싶나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이자를 50% 받을 기라고 저 돈을 빼. 2년만 지나면 1억이 다 내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자기 계약을 했으라도 5천만 원을 쏙 빼가는 행위는 갑한테 해가 됐다. 갑한테 이득이 됐다. 그럼 혼체도 되겠네. 본인에게 해가 될까 봐 자기 계약하지 말라는 거라면 본인에게 전혀 해롭지 않죠. 그럼 이 채무의 이행, 돈을 갚아버리는 행동은 자기 계약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갑한테 이득만 됐거든.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맡긴 게 통장이 아니고 5천에서 1억을 왔다 갔다 하는 도자기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갑한테 개인적으로 돈 받을 게 있어도 저 도자기를 팔아서 5천 받았던 1억 받았던 지 돈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도자기를 판 게 아니라 도자기로 대신 돈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돈 없다고 물건을 대신 가져간 거죠. 그게 대물변제라. 물건으로 대신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을이면 이 도자기 가치를 5천만 원 평가했을까요? 1억으로 평가했을까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돈을 가져갈 때는 갑한테 이득만 됐죠. 도자기로 대신 가져갈 때는 도자기 가치를 야박하게 평가해서 다시 갑한테 해로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돈을 갚는 방식이라도 돈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물건으로 대신 돈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대물변제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단순한 채무이행은 됩니까? 이렇게. 자,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대리하는 거 봤죠?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리할 때는 이미 손해나 이익의 문제는 벌써 그 전에 끝났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하면서 누가 손해보는지 누가 이득 보는지는 끝났죠. 그럼 법무사가 하는 일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죠. 그럼 쌍방들이 하든가 말든가. 어느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등기 신청 대리는 쌍방들이 허용합니까?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자, 나는 누가 물건 팔고라고 시키면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리권만 있으면. 근데 자기 계약하지 말해. 쌍방들이 하지 말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온전한 거다, 제한된 거다. 우리 대리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리권 제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되죠. 자, 두 번째, 공동대리라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리할까요? 각자 대리할까요? 항상 각자 대리. 회사 다녀보면 아는데. 자, 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이사죠. 이사가 여러 명이 있어도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런데 법에, 정관에 우리 법인에서는 공동으로 하라고 돼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지.
그때는. 원래는 각자 대리인데 법률의 규정에 공동으로 하라고 하면 공동대리 해야 됩니까? 또는 수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둘이 가라고 하면 둘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갑이 이번에는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혼자 가서 결정하지 말고 두 사람 다 가라고 하면 둘이 가야 되죠. 그럼 단독 대리다 공동 대리다. 그럼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우조차도 수동 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가 지날 때 일주일 만날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죠. 두 달 지나면 좀 안 괜찮겠나 싶죠. 두 달 지나도 똑같아.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시험 치는 걸 보름 남겨놓고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래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만점 보러 가는 싸움이 아닌데 뭐. 자, 이런 이제 보자는 거예요. 갑열한테 내 대신 토지 좀 팔고 오라고 시킬 수 있죠. 을은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놓은 을인데 토지가 정말 괜찮은데 좀 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청약이. 물건 사라고 청약하죠. 참고로 강인노트는 2월 중순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교정 본다고 지금 정신없어. 그 책을 잘 만들어낸다고. 옛날 제가 언제 책을 엉망으로 제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좀 돼 있어서 그 제 탓이거든요. 제가 강의한 걸 따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앞에 붙는 거 있죠. 1. 이게 잘 안 맞아. 매주 안 맞아. 근데 그게 만들어져 놓으니까 다르죠. 그걸 다 맞춰야 되고 출판사에서 죽을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린대. 출판사. 설도 있고 뭐. 그리고 설 때 나와서 출판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럼 갑 대린 을인데 이렇게 물건 좀 사라 이렇게 청약할 수 있죠. 요 을은 대리인이죠. 의사표시를 하고 있나요? 의사표시를 받고 있나요? 예? 편지 쓰고 있나요? 편지 받고 있나요? 물건 사라고 편지 쓰고 있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때의 대리를 우리는 능동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갑한테 진짜 을한테 토지 대신 팔라고 보낸 거 맞냐? 물어봐야 되죠. 확인됐죠? 토지 마음에 들죠? 그럼 이제 병은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놓은 당신한테 그 물건 사겠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자, 이 을은 병은 대리인이 아니다. 병은 자기가 자기 물건 사러 놓은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아니고 편지 받는 을은 대리인입니까? 을은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받을 때의 대리를 수동. 편지는 병이 썼잖아요. 병이 편지 쓰는 걸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편지 쓸 때의 대리를 능동, 편지 받을 때의 대리를 수동.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이고 받으면 수동입니다. 능동 대리인 서울에서 찾고 수동 대리인 부산에 찾으면 안 돼요. 자, 물건 하나를 대신 팔면 대리인은 반드시 능동 한번 수동 한번 하게 돼 있죠. 편지 쓰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몸에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이 하나의 한 사람이 수동 대리 능동 대리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좋은 사례 가지고 기억해 놓으면 되지. 그 아수라 백작 이런 거. 아수라 백작으로 할래요? 양들의 침묵으로 할래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있잖아. 호모로 할래요? 호모도 있잖아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럼 수동대리는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자, 하나 보죠. 갑 대린 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나왔다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니, 현명. 이게 현명이죠. 자, 능동대리에서는 현명을 을이 했다 병이 했다. 그럼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하죠. 근데 지금 수동대리에서는 갑 대린 을을 표시하는 자가 을이다 병이다. 병이 갑 대린 을 당신한테 그 토지 사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편지 쓰는 자는 병이었죠. 현명을 누가 한 거다? 그럼 우리는 대리에서 대리를 밝히는 현명은 대리인이 항상 하는 줄 알았더만 수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한다, 상대방이 현명한다? 상대방이 현명한다. 수동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합니다. 자, 그거부터 우선 먼저. (114페이지) 자, 책을 보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114페이지에 아까 현명했죠. 아까 2번을 읽고 나서 위에 4번으로 갔죠. 2번 읽고 바로 밑으로 내려갔죠. 그 3번을 이제 보니까 현명의 원칙은 수동 대리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된다. 즉 현명을 상대방이 한다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수동 대리를 배우고 나야 이게 보이는 거지. 현명만 공부했을 때는 수동 대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문장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수동 대리를 배우고 와야만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책 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이 이번 일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두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럼 능동 대리는 혼자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갑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이 사겠다고 성나게 편지 쓸 수 있죠. 정은 편지 두 통 써야 된다, 한 통만 쓰면 된다. 정은 을한테 쓰든 병한테 쓰든 답장 하나만 쓰면 되지 두 통을 보낼 필요 없죠. 그럼 수동 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 아까 능동은 둘이 가야 되잖아요. 둘이 가라고 했으니 편지 받는 것은 혼자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공동 대리를 하라고 시킨 경우에도 수동 대리, 의사표시의 수령, 편지 받는 것은 혼자 받을 수 있나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지만 그 경우에도 수동 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 오드 X다. X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 각자 대리한다? 각자. 여기 틀린 거 여기 틀린 거 아니고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대리라고 아까 했죠. 단 각자 해야 되는데 본인이 둘이 가라고 그렇게 시키면 둘이 가야지. 법에 둘이 가라고 돼 있으면 둘이 가야지. 그렇게 둘이 가서 해야 될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받는 것은 혼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 대리다, 각자 대리다? 어떤 국내 시험도 여기 물어보는 데는 없어. 수동 대리 각자 할 수 있다 여기 안 물어봐. 글자 전부 여기 바꾼다고 여기.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여기 눈에 안 들어와. 여기만 눈에 번쩍 들어와. 왔다. 수동 대리 각자 할 수 있다. 틀려놓고도 흐뭇해. 맞는 줄 알거든. 이상하다. 민법 어렵고 헷갈린다더만 쉽네. 점수 안 놓을 때 쉬운 거예요 원래. 점수 안 놓을 때는 시간도 남아. 남들은 풀 시간도 없었다는데 나는 왜 20분씩 남지? 남아. 헷갈리는 것도 없어. 탁탁 보여. 정답이 아닌 내 답이 보여. 자, 혼자 가서 남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갑이 끝끝내 둘이 가라고 시키면 공동 대리죠. 그럼 옛날에는 혼자 갔는데 이제는 혹 달고 가야 되죠. 그럼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대리권이 온전하다고 느낄까요? 제한됐다고 느낄까요? 우리 대리권에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 두 가지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와 공동대리. 자, 그거부터 우선 봅니다. 109페이지. 그 기본서 줄을 지주기 때문에 그 필기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상관없죠. 필기 못 따라오더라도 동영상 보고 따라오든지 하고 나중에 강의 노트 좀 천천히 받으면 하고. 강의 노트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노트도 노트지만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알짜배기 기출지문이 같이 실려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확인 학습 제대로 되고, 그 강의 노트 딱 한 거 갖고 시험장까지 갑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하나만 딱 가도 그 딱 하나만 갖고 가면 끝. 그거 갖고 80점 안 넘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109페이지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있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아죠. 근데 본인이 허락하면 되나요? 당연하죠. 민법은 스스로 동의를 해주면 그건 항상 인정된다고. 그런데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있나요? 아까 채무이행 된다고 했죠. 자, 2번. 자기계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예 있죠. 하지 마세요. 평생 안 봐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3. 쌍방대리로서 허용되지 않는 예. 부동산 입찰과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했죠. 그럼 2명 이상을 혼자서 대리하면 한쪽 편에 치우칠 수 있죠. 그럼 이건 쌍방대리 금지죠. 자, 요 두 줄만 하면 되지. 그 뒤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뭐 이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시험 범위 전혀 평생에 여러분 맞출 일도 없어요. 왜 실어놨을까? 왜? 그 참고하기 있죠. 참고하지 마세요. 시험 넣어도 안 되고. 자, 뒤에 110페이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예외. 일단 본인이 허락하면 되죠. 2. 아까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된다고 했죠. 본인한테 이득이 됐으니. 그 다음에 이번에 2번을 가니까 주식의 명의겠으나 주식의 명의겠어도 어디야죠. 모의고사에는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상법이거든. 자, 여러분 주식 사고 나서 그 회사에 가서 손들고 싶으면 주식을 내가 양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서 회사에 가서 명부에 이름 적죠. 그걸 명의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아까 등기 신청은 법무사가 양쪽을 대리할 수 있다고 했죠. 이해 충돌이 없으니까. 더보기에 A 말고 B를 가니까 대물변제나 경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나요? 예, 요거는 봐야죠. 대물변제하고 경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대물변제는 예를 들어 줬죠. 경계는 빚으로 빚 갚는 것, 대환대출, 해살론, 다 이게 경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빚내서 빚 갚는 겁니다. 법적으로 불러줄까요?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하는 것. 그게 빚내서 빚 갚는 것. 자, 이제 앞으로 와서 108페이지. 대리권 제한 첫 번째 각자들이 있죠. 119조.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동대리다, 각자들이다. 각자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어도 각자 대리지만 법에서 둘이 가라고 시키면 미성년자의 부모처럼 부나모가 아닌 부모 공동대리.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둘이 가라고 시키면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고 밑에 3번에 가니까 수동대리의 경우 공동대리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의 권한은 대리인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해야 될 경우조차도 수동대리 각자 할 수 있다. 있죠? 이거 여기까지 하면 돼. 그 공동대리 1번, 2번에 공동대리인 중 1인이 한 행위의 효과, 공동대리인 1인의 의사의 결함 있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해주는데 우리 두 사람이 있어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한다는 게 공동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공동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죠.
그리고 둘이서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갑은 가서 A를 붙잡고만 있었어. 못 움직이게. 그리고 칼로 찌르는 건 의뢰했어. 그럼 둘이 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지만 실제 A를 죽인 것은 의리고 갑은 A가 못 움직이도록 붙잡고 있었죠. 자, 갑은 살인죄다. 네? 갑은 살인죄 돼야 되죠. 둘이 같이 죽이기로 했잖아요. 다만 역할을 분담한 거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다, 행동을 하는 거다. 생각. 둘 다 찌른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는 잡고만 있어도 그 사람도 살인죄로 가죠. 그게 공동정범이란 말이에요. 공모 공동정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뇌물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죠. 최순실은 뇌물죄가 안 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되잖아요. 다만 역할 분담을 한 거지. 최순실은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돈을 주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공모란 말이에요. 공모. 법 공부를 딱 1년만 하면 아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결론 나 있는데. 뇌물이에요. 100%. 100% 뇌물인데 확실히 삼성이 대단하죠. 삼성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삼성은 정말 대단하다. 동영상이 나오고 있을 때는 이런 소리밖에 못해. 그럼 나도 잘려요. 잘못하면. 자, 이게 공동대리. 자, 우리 동생도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이 정말 일을 많이 시켜요. 일도 많이 시키고 프라이드도 자신감 넘쳐 길러주게 하고. 그 있을 때 우리 동생 그 있을 때 콧대가 장난이 아니라 결국 나왔죠. 못 버티고 힘들어서 어떡해.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유권 대리에서 1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한을 했죠. 제한에서 두 가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있었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느 습관이거든. 외국인이 길 물어볼 수 있나요? 그 길을 모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을 때 그 길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잘 모른다고 합니까? 잘 몰라요 하죠. 조금 아는 겁니까? 잘 모른다며.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조금 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언어 습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리뭉실한 언어. 한국어만큼 비합리적인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비과학적이에요. 뭔 과학적이라 비과학적이지. 안에 언어가 공부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한국어를 하죠. 자, 비 온다죠. 무엇인가가 비를 내리게 한다. 비는 무생물이니까 스스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내리게 한다. 그런데 한국은 비가 옵니다. 비가 스스로 와. 그게 한국어예요. 범신론. 네 아버지 뭐하냐? 아버지 출장 갔는데 이게 영어죠. 네 아버지 뭐하냐? 우리 아버지 출장 갔다. 이게 한국어죠. 내 아버지 출장 갔다 안 해. 다 우리 아버지 출장 갔다지. 이거 엄마한테 욕입니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뭐 알았어. 이제 15살짜리 애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파출소를 들락날락 해. 파출소장이 야,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아버지 누군데 맨날 이렇게 사고를 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15살짜리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왜 내한테 물어보나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자, 외국은 영어는 동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듣다도 들리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은 달라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과 저절로 들리는 건 다르죠. 그래서 리슨과 히어가 달라요. 보다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하나라 듣다, 보다, 끝. 근데 문제는 한국은 동사가 너무 단순한데 앞에 형용사, 부사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아니고 째려보다, 흘겨보다, 멍하니 보다. 앞에 붙는 게 무궁무진하죠. 자, 앤드 색상도 외국인들은 색상이 단순해. 파랗다, 빨갛다. 한국은 파르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엄청나죠. 외국인들이 배울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이제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이제 마주치는 게 이런 거라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를 이제 외국인이 배우면 이게 죽으란 이야기인지 눈물을 흘리란 이야기인지 흘리지 말란 이야기인지. 한국어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좀 팔고 가라. 얼마에 팔면 될까요? 대충 팔아. 이 대충은 갑이 생각하는 대충과 을이 생각하는 대충은 다른 거죠. 한국인은 이게 생활화되어 있잖아. 알아들어 대충 해도. 그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물을 적당히 넣으시고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조금 짜다 싶으시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고 싱겁다 싶으시면 간장을 조금 넣으시고. 잘 알아듣죠? 외국인은 이게 1리터인지 2리터인지 한 스푼인지 두 스푼인지. 그럼 대한민국 언어 습관상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에 이런 것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항상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시킨 적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언어가 이렇기 때문에 돈 있는 자가 빠져나가고 권력 있는 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걔 왜 요즘 나 그렇게 나 얘 보기 싫어 죽겠네. 위에서 그렇게 말했어. 얘는 조금 사상이 약간 이상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밑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 이제 열심히.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인 거지. 그 다 빠져나가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기준을 미리 만들어 둬야 나중에 분쟁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 118조에 대리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도 있는지 저런 것도 있는지 불분명할 때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없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마치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는지 제한 미리 만들어 놓듯이. 그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라면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남의 재산을 팔아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옵니까? 오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오죠. 그렇게 놓으면 시험장에서 풀겠죠? 그렇게 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안 놓는다는 게 문제. 자, 이제 이렇게 보자. 자, 가별한테 외국 갔다 올 테니까 집 좀 지켜라. 집을 지키라고 대리권을 주고 외국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 관리하던 중에 지붕 문제 때문에 수선을 하게 생겼어. 1,000만 원 들어갔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기는 줬나요? 나갈 때 지붕이 이상하니까 지붕 수선부터 하라고 시켰으면 지붕 수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런데 집을 관리하라고 시켰지 1,000만 원 들어가면서까지 수선해라고 시킨 적은 없죠. 그럼 이 집 관리의 내용 안에 수선해야 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병이 와서 갑한테 1,000만 원 지금 요구할 거 아니에요. 갑은 나는 수선까지 하라고 시킨 적 없다. 어라고 해결해라. 나 못 준다. 할 수 있는 건지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자, 대리권이 있기는 있나요? 처음부터 수선하라고 시켰으면 권한이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분명하면 안 따져도 되죠.
그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불분명하죠. 자, 이렇게 수선을 함으로써 무너질 지붕을 막아놨으면 갑의 재산을 처분한 거다, 이용한 거다, 보존한 거다. 그럼 이 가옥의 수선은 그 사람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느껴지나요?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자, 시험에 그럼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가옥의 수선은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옥의 수선을 보고 저거 보존행위 아니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니면 아예 갑을병으로 나눠놓고 이 가옥 수선비 지급 요구에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게 사례가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풀어야지. 자, 할 수 있는 거로 판명됐나요? 그럼 이제 을의 행동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이제 있죠, 정확하게.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니까. 그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누가 가져간다?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죠. 매매에서는 물건 주고 돈 주는 게 효과라면 수선계약에서는 수선해주고 수선비 주는 게 효과겠지. 그 수선하고 수선비 주는 효과는 너끼리 나와야지. 행동은 내가 했지만. 그래서 갑은 수선비 지급 줘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자, 두 번째. 갑이 술집 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술집 관리를 부탁하고 갔는데 술집을 관리하던 중에 11개월 28일 동안 외상값 떼먹고 다니는 장부에서 병을 발견했죠. 이틀 지나면 술값이라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짜리니까 이틀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병의 회사에 찾아가서 을의 병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돈 내놔.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새로 1년 도망 다녀야 돼. 자, 갑은 술집을 관리하라고 맡겼지 단골 찾아가서 멱살 잡아라, 소멸시효 중단시키라는 행위를 시킨 적이 있다 없다? 그럼 권한이 불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고 나니까 이틀 지나면 법적으로 못 받을 돈을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게 연장해놨죠. 갑의 재산을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자, 그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생선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생선관리를 부탁받았다가 다 팔았어. 손해봤어. 원가 이하로 팔았어. 원가 이하로 팔면 손해봤죠. 근데 안 팔면 안 돼. 왜? 안 팔면 내일 쓰레기통 가야 돼. 유통기한이 다 돼가니 갈 수 없이 팔았다고.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했죠. 이건 갑의 재산을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돈으로 바꾸고 나서 지킨 겁니까? 다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했죠. 매각이라는 글자는 글자만 보면 보조이다, 처보이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이다, 처보이다.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은 매각이라는 글자에 흔들리지 말고 돈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 재산 지킨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자,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갑이 을한테 1억을 관리하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1억을 통장을 관리하라고 맡겼더만 병이 찾아와서 내가 갑한테 5천 받을 거 있는데 네가 돈 관리한다며 받을 날짜도 됐지 않냐? 갚아라. 자, 지연이자가 50%란 말이. 나 모른다. 그거는 너끼리 해결해라. 그래서 을이 돈을 안 주면 연체다. 그럼 결론은 나중에 결국 갑이 돈을 갚게 되면 지금 갚으면 5천만 원은 남기게 되지만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이자를 내야 되니까 5천만 원보다 덜 남기게 되죠. 그럼 을이 갑이 통장을 관리하라고 맡겼지 빚 갚으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죠. 근데 이렇게 빚을 갚아버리면 들어가야 될 지연이자를 들어가지 않겠나요? 갑의 재산 지킨 것 안 지킨 것? 그럼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또는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기한이 미도래한, 아직 날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갚을 수 있다. 병이 찾아와서 나 갑한테 5천 받을 거 있는데 돈 관리하는 네가 좀 갚아라. 돈 받을 날짜가 됐냐? 아니 7년 남았다. 가져가라, 내 돈도 아닌데.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안 되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되나요? 자, 시험장에서 요 글자 한자 차이죠. 도래한, 미도래한 한자 차이죠. 시험장에서 잘 보인다 안 보여? 잘 보여. 글자가 이렇게 다른데 한눈에 콱 들어와. 이게 잘 보이죠? 잘 보여. 41번부터 45번에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잘 보여. 푸는 내가 아직 제정신이거든.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왔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이 문제가 71번부터 75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앞에서 1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할 때죠. 안 보여. 이제 이 쉬운 문제가 시간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시간만 많으면 보여. 시간 없으면 틀리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시간에 쫓겼다죠. 그럼 시간에 쫓긴 이유는 앞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나를 3분간 5분간 붙잡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문제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죠. 하나 물어볼게요. 그 문제 맞췄나요? 자, 이 문제 맞췄다 못 맞췄다? 그 문제 어렵다고 틀렸을 거 아니에요. 헤맸었고, 그 어려운 문제는 시간 끌고 어렵다고 틀리고, 뒤에 문제는 쉬운데 보지도 못하고 틀리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다 똑같아. 문제는요, 점수 잘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 잘 맞춘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안 틀려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좀 빨리 틀리라고. 빨리 5분씩 걸려서 맞추면 뭐해. 그것 때문에 세 문제 놓치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빨리 10초 만에 틀리고 가라고. 가. 그 왜 그걸 붙잡고 있어? 그거 모르면 통과지. 끝끝내 붙잡고 있어. 끝끝내. 세모가 3개나 나오는데 붙잡고 있어. 세모 2개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모가 5개인데도 붙잡고 있어. 이걸 왜 붙잡아? 붙잡아도 끝인데. 그래서 나중에 공부는 시간 싸움입니다. 점수는 시간 싸움이지 딴 거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면 풀어. 1분 안에 쫓기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 결국 시간 싸움이라. 판례를 3일 하나씩 내줘서 카페 가서 좀 일찍 보라는 것도 천천히 보면 되는데 그래도 자주 보면은 빨리빨리 풀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보고. 자, 이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 했죠. 두 번째, 이제 다른 관점인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을 때 뭔가 생각을 했겠죠. 을이 가서 대신 행동을 했겠죠. 요 행동이 갑의 생각하고 딱 맞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을이 그 행동을 할 때 굳이 물어봐야 된다, 물어볼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왜? 물어봤자 대답이 똑같을 거니까. 해라 그거. 근데 을이 한 행동이 갑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이건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권한이 불분명하면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것. 자, 토지 팔고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을이 팔았단 말이에요. 갑은 이 계약이 유지되길 바라겠죠. 병이 갑한테 입금을 안 하고 을한테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을이 이걸 내가 수령해도 되나? 토지 팔고라고 했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나한테 있는 거야. 따져볼 수 있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면 이 계약은 유지된다, 깨진다? 그럼 갑의 의사와는 부합한다, 안 한다? 그럼 할 수 있겠지. 그럼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부탁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까지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뭡니까, X입니까? 네, 그렇게. 자, 두 번째, 갑이 을한테 토지 팔고라고 맡겼는데 병이 잔금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연장해달라.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권한이 을한테 있느냐?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갑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계약은 유지된다, 깨진다?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이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까? 갑은 계약하고 오라고 했죠? 갑의 의사와 부합한다, 안 한다? 그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권한도 가진답니다. 근데 잔금 지체한다고 이 계약을 을이 해제를 할 수 있느냐? 해제를 하면 계약은 깨지죠? 갑은 계약하고 오라고 했지 계약 깨고 오라고 시킨 적 없죠? 이건 갑의 의사와 정반대되죠? 그럼 이거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야 된다. 이거는 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죠? 자, 이제 보러 갑니다. 106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있나요?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니까 팔고 오라고 하고 사가지고 오라고 하고 할 때 뭔가 말을 하겠죠? 말한 만큼 있겠지 뭐. 그럼 수권행위에서 결정되므로 결국은 수권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라고 돼 있죠. 여섯째 줄에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팔고 오라고 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지나요? 자, 이 한편. 자, 일반적으로 대리 행위에 의해서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 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부동산을 좀 사오라고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상식 아닙니까? 자, 토지 30평 갖고는 도저히 집을 못 짓겠다. 그 옆집에 토지 한 50평을 사와라. 80평 정도 돼야 집 안 짓겠나? 옆집에 토지 사오라고 보냈더만 30평 팔고 왔어. 자, 말 된다 안 된다? 그거잖아요. 지금 사가고 그랬더만 팔고 왔잖아. 지금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또한 경매 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채권자의 강제경명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 경매 입찰에 대해서 대리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집 사가 오란 이야기죠. 그런데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하면 경매 받은 집도 다시 들어가게 생겼죠. 자, 부합한다, 반대다? 그럼 할 수 없죠. 최고 밑에 마찬가지로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1,000만 원 좀 받아오라고 시켰더만, 수금하라고 시켰더만 가서 700만 원 받아오고 300만 원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만 700만 원 돈 떼기 생겼는데 700만 원 줄 테니까 300만 원 면제해 줄래? 하고 묻길래 본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나요?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면제해 줄 수 있나요? 그럼 특별 수건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당연히 안 되고. 자, 3번.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하고 오라고 시켰더만 계약을 깰 수는 없다고 했죠. 자, 그 3번, 그까지는 굳이 하지 마세요. 3번 나중에 하고. 자, 셋째 줄 말고, 셋째 줄 뒤에. 마찬가지로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해지할 권한까지는 없다. 있나요? 여기까지. 이만큼. 자, 요게 이제 대리. 그 다음 2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있기는 있는데 애매한 경우.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할 수 있나요? 대리의 목적인 물거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예금을, 자유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면 성질이 변한 거다, 안 변한 거다? 안 변한 거. 예금에서 예금으로. 본인한테 해가 되는 게 없어.
정기예금 해약해도 일반 예금 정도는 되니까. 그럼 자유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요, 말아먹죠. 그건 할 수 없지. 성질이 변했으니까. 그럼 1. 둘째 줄,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예금을 찾아서 개인한테 사채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죠. 더보기 가면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보존등기 마치는 것,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다 했죠. 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자, 상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외국에 나간 사이에 집 관리를 부탁받은 대리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다 없다? 한 3개월 월세 주고 월세 받아서 세금 낼 수 있나요? 그럼 단기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집주인이 돌아오니까 엉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냐 물으니까 당신 대리인이 내한테 세 줬대. 그래? 얼마나? 20년. 자, 이거 말 된다 안 된다? 그럼 장기 임대차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 단기는 돼도 장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 갖고 풀면 돼요. 자, 이제 대리권의 범위 제한된 경우, 불분명한 경우 다 봤죠? 이제 대리권 남용.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고라고 시켰습니다.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 팔고라고 시켜서 토지를 팔았으면 을은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한 거다, 벗어난 거다. 토지 팔고라고 해서 팔고 왔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나요? 그럼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생긴다? 갑하고 병사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돈은 을이 들고 뛰었어. 그 갑한테 줘야 될 돈을 을이 들고 뛴 거죠. 그럼 대리권을 남용했다. 자, 이렇게 을이 법률 효과는 너끼리 가져가라. 경제적 효과는 내가 가져갈게.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하면 그 계약은 유효가 돼야 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 이 계약이 남용을 해도 유효가 된다는 것은 갑이 손해보는 거다, 병이 손해보는 거다. 갑. 토지는 넘어가게 생겼는데 돈은 들어온 게 없잖아요, 지금.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병이 손해본 거죠. 그럼 원칙은 갑이 손해봐야 된다, 병이 손해봐야 된다. 왜 갑이 손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 알등을 지가 찍었으니까. 네가 을한테 시켰으면 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을이한 행동은 갑이 책임져야 되죠. 그럼 돈을 들고서 올 자든 돈을 들고서 도망갈 자든 선택한 건 네 아니냐. 네가 네 눈이 삔 거잖아. 그럼 이 책임은 갑이 지는 거 맞죠? 그래서 유효.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을한테 돈을 주기만 하면 을이 그 돈 들고 도망갈 그게 예측이 돼. 브라질행 비행기 티켓이 옆에 있거든. 그럼 갑한테 전화해야 된다, 들고 뛰어야 된다. 전화해봐야 되죠. 그럼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뭘 알았거나 합니까? 을이 대리권을 남용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하자는 것. 자, 누구를 위한 제도다? 갑을 위한 제도다. 대리권 남용은 병을 위한 제도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갑이 지 눈이 삐었으니까. 그런데 병의 상태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이게 대리권 남용이란 말이에요. 갑이 면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까? 이거 모습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진이 표시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법 조문이 없지만 굳이 민법에서 찾아가라고 하면 비진이 표시하고 형태가 똑같죠. 비진이 표시 단서 유추 적용설 이렇게 부른다. 자,
원래 대리권 남용은 조문이 없고 판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은행 지점장 대리가 있습니다. 자, 명동 지점장 대리, 제일은행 본사.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자, 80년대 초에 수기식 통장에서 이제 기계식 통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써주다가 고객이 예금을 하러 오니까 이 명동 지점장 대리가 손으로 써줘. 통장을 손으로 써주면서 은행 금리가 6%일 텐데 12% 주겠대. 특별 상품이 진짜로 12%씩 나와. 자, 돈 넣었을까요? 뺐을까요? 친구들 데리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수백억이 돼. 이것만 수백억이. 80년대 초에. 지금은 수천억, 거의 조에 가깝죠. 그 돈이 제일은행에 단 10원도 들어간 적이 없어. 전부 어리 알고 있는 A와 B가 남의 돈 가지고 주식하고, 남의 돈 가지고 할인 장사하고, 남의 돈 가지고 미술품 경매했다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이 사람들한테 이자 지불됐다 안 됐다? 됐죠? 근데 주식이 폭락했죠? 지불될 돈이 없죠? 그러니까 튀었다고. 어리 먼저 튀었죠? 죽었어. 홍콩으로 도망간 지 15일 만에 죽었어. 다리에서 떨어졌대. 타살 같은데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사망했죠? 자, 이 사람들은 제일은행에 원금이라도 지급 청구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 은행에는 돈이 들어간 적이 없어. 지난 2년 동안 돈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너가 은행을 대리해서 어리 사고 친 거니까, 대리권 남용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 너가. 우리는 제일은행 지점에서 했으니까 제일은행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갔는데 제일은행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중은행인데 이자를 2배나 주고 손으로 써주고 2년 동안 그래 하면서 단 한 번도 본점에다 문의도 안 해보나? 한 번만 전화하면 알 일이죠. 그럼 적어도 알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알 수 있었다 없었다? 대리권을 지금 어리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는 되죠.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예금한 거 다 무효. 돈 다 떼었죠. 이 돈 다 떼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는 한강에서 뛰고, 누구는 이혼 당하고, 난리 났지 뭐. 다단계 한번 터질 때마다 항상 해마다 레파토리죠. 그래서 청와대에도 투스하고 막 난리 났겠죠. 그 청와대 투스에서, 청와대 민정에서,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수석이에요. 그래서 밝혀졌다. 친인척 비리, 처삼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사건이란 7천억짜리 터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장영자 이철이 사건입니다. 야무지게 터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잘려나오고 했지 뭐. 이 사람들 국가에서 조금 보조해줬지 돈 받은 거 없어요. 다 떼입습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은행 나오고 은행 지점장 대리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고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다 무효다? 이게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가서 획을 그은 사건이 장청자 이철이 부부 사건. 조선은 유교사회죠. 조선시대는 유교니까 충과 효 사상이 지배했겠죠. 그럼 왕을 배신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신하에서 왕이 쫓겨난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연산군이죠. 처음에. 그 연산군이 나오게 된 배경에 장록수가 있어요. 한 200년 지나니까 신하에서, 후궁에서 중전이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장희빈이. 한 200년 지나니까 장영자가 나온다. 사고를 치기만 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사건. 그래서 여자 성씨 중에 장씨가 한 번 사고 치면 대형 사고입니다. 혹시 여기 장씨 있나요? 아니, 여자분 중에 장씨는 핏줄이 땡긴 게. 나 부동산 해야 돼. 큰 사고 칠 때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사건을 보면서 최순실이 성이 장씨 아닌가?
장시호 있죠? 장시호도 장시죠. 최순실도 혹시 장씨가 아닌가? 왜? 최순실 가계도를 보면 자기 언니하고 자기 이모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이상해. 그래서 혹시 자기 어머니가 이미 애를 뵌 상태에서 최태민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남편이 장씨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큰 사고 치려면은 핏줄이 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사건. 자, 이게 대리권 남용. 잠시 한번 봅니다. 111페이지. 대리권 남용 있죠? 그 다 볼 필요 없고 효과 보시면 2번.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로서 일단 그래도 위헌입니까?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 적용설이라고 했죠? 판례.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3번 이렇게 나오면 A은행 지점장 갑이 고객 을과 이렇게 나오죠? 이까지만 딱 읽으면 더 읽지 마세요. 결론은 고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유효다. 예, 그렇게밖에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은행 지점장이 나오면 이 판례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이 판례라 그냥.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대리권 소멸 보러 갑니다.